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그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부동산 투자 동료 한 분과 아주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남일 같지도 않고 또 저도 뭐 비슷한 상황을 겪기도 했고 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 이야기 좀 잠깐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부동산 투자, 부동산 내 집 마련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어제 만난 분 같은 경우도 오래 투자를 하셔서 경험도 많으신 분인데 2, 3년 전에 가격 막 오를 때 또 그때 너무 열심히 또 투자를 하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뒤에 급락기가 왔을 때 이걸 또 잘 대처를 못해서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 지금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결국 경제적 자유를 얻고 또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지금 이것 때문에 불행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생각해보면 요즘에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까를 생각해보니 어제 만난 분처럼 이 급등기 때 너무 열심히 투자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지금 꽤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고 특히 법인을 만들어서 하시던 분들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지난 2020년을 전후해서 법인 투자 열풍이 불었단 말입니다. 부동산계에. 그 당시만 해도 개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면 절세 효과도 있고 이런 게 유행을 타면서 많은 분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셨는데 그게 또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죠. 법인 규제가 심하게 되면서 이런 분들 힘드셨을 것 같고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이 주택 상승 후반부에는 대체재들까지 가격이 다 오른단 말이에요. 빌라, 오피스텔, 생숙 이런 것도 많이 올랐고 또 지산, 지식산업센터 쪽도 막 엄청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풍선 효과를 노리고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투자가 좀 많이 몰렸었어요. 그때만 해도 주택수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투자를 할 만한 여건이 좋았었는데 또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주택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진 거죠. 일단 무엇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 잔금 치르기도 어렵고 좀 진퇴양난이 돼버린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던 부분은 역전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2020년, 21년 2년은 전세 가격이 가장 높았던 해였어요. 저도 그때 20년, 21년에 전세를 놨던 물건들은 거의 제일 높았던 가격에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금리 급등이 온 이후로 이제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급락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역대급 역전세를 맞게 됐습니다. 해서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내내 역전세로 많이들 힘들어했고 저 청울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시던 분들이 인사말로 청울림님은 괜찮으시죠? 청울림님은 잘하고 계시죠? 이렇게 주로 인사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때마다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이걸 좋아해야 되나 나빠해야 되나 화를 내야 되나 솔직히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그 급등기 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아서 그게 가격이 급락해서 힘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하지만 저는 애초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많았었기 때문에 또 강제로 임대주택에서 해제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역전세를 엄청 세게 맞았습니다. 2022년 말 작년 한 해 내내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올 봄에 돌아올 거 한두 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가장 급한 불은 다 끈 것 같습니다. 작년 상반기 때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특히 작년 5월, 6월, 7월 지나면서 그때 저에게 만기가 돌아왔던 굉장히 큰, 그러니까 역전세 차익이 되게 큰 물건이 두세 개가 있었어요. 다 합치면 몇 억 이렇게 되는 건데 팔리지도 않고 전세 차익이 난 그 몇 억 원을 그냥 그대로 채워 넣어야만 되는, 그러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아주 진퇴양난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그때 어떤 준비해둔 돈이 없었거나 하면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사실 계속 투자를 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돈을 쌓아두고 그렇지 못합니다. 쌓아둘 돈도 없고. 그런데 천우신조였는지, 왜 2021년이었나요? 왜 그 다주택자도 대출이 잘 나오다가 정부에서 대출 상황을 매우 이렇게 조여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주택자는 대출 받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업 적으로도 돈이 또 급하게 필요할 때도 당연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 올 걸 대비해서 지금 대출 상황이 좋을 때 미리 좀 돈을 좀 준비해 두자 해서 근데 제가 살고 있던 제 집을 담보로 해서 좀 거액의 많은 돈을 대출을 받아 놓은 적이 있었어요. 21년인가 그래요. 그때는 금리 상황도 괜찮아서 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만일을 대비해서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행히 그 돈을 쓰지 않고 갖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1, 2년 지나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역전세 상황이 와서 다행히 그때 이렇게 준비해둔 그 대출금으로, 이자는 내고 있었습니다만 그 대출금으로 역전세를 가장 심했을 때, 작년 상반기 때 이거를 가까스로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만약에 미리 대출을 받아놓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어떻게든 해결은 했겠죠? 어떻게든. 진짜 완전 헐값에 팔든지.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은 했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을 수 있죠. 그래서 열심히 살으라고, 잘 좋은 일 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신의 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당시에는 몇 날 며칠 밤 동안 밤잠도 설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게 또 끝도 아니었고, 그 뒤로도 작년 하반기 때도 또 역전세 막느라고 전전긍긍하고 아직도 한두 채 남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걸 제가 방송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립니다. 청울님도 엄청 힘들었다. 지금도 좀 그러고 있다. 또 저는 이렇게 수비적으로 수세에 몰려서만은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해서 2022년 하반기하고 또 작년에 한 두 차례 정도는 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히 수익이 좋아 보이는 그런 매물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또 그런 물건들은 또 제가 적극적으로 레버리지 이용해서 투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다행히 또 그때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던 것들이 또 가장 바닥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가격 차익이 아주 커서 아직 현금화 시키진 않았습니다만 아주 좋은 결실로 돌아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만났던 오래된 그 지인분도 그렇고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도 부동산 투자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렇죠. 근데 또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또 무리를 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 견뎌 오셨고 이제 이 역전세 같은 문제는 이제 거의 끝나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아마 이 역전세로 힘들어하는 시기는 올해 2024년 한 여름 정도까지가 아닐까. 올해 여름 지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2년 전 전세 가격이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역전세보다는 오히려 지금 수도권 전역 그리고 지방의 광역시들 이런 것들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공급 부족 현상도 지금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동산 투자 급락 이런 문제로 가장 힘든 시기는 이제 피크는 지나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고 조금만 더 좀 고생하셔라, 조금만 더 버티시고 하시면 또 좋은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그래 왔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작년, 재작년에 공격적으로 또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것처럼 또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주눅 들고 위축돼 계시지만 말고 또 뭐 투자금이 있으시거나 좀 자본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또 이럴 때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회로 삼아도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지인 만나고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